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. 클드 코드 프록시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. 관련 분석 자료랑 사용자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. 혹시 엔스로프의 클로드 코드 이거 쓰시면서 비용이 좀 부담된다? 혹은 뭐 오픈 AI나 제미나 같은 다른 LLM도 같이 써보고 싶다. 이런 생각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흥미로우실 겁니다. 네, 그렇죠. 특히 비용 문제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너무 비싸다, 토큰이 순식간에 사라진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. 심지어 어떤 분은 1시간도 안 썼는데 $45가 나갔다, 이런 후기도 남기셨더라고요. 와, $45면 상당한 금액인데요. 네, 그렇죠. 커피가 몇 잔이에요, 대체? 어쨌든 이런 비용 부담이랑 또 특정 회사 기술에만 묶이는 거, 이걸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에서 이 프록시 도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 프록시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죠?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정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클로드 API 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요. 그걸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오픈 AI나 뭐 제미나 같은 다른 LLM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보내는 거죠. 중간에서 변환을 해주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응답이 오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클로드 API 형식으로 바꿔서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. 말씀하신 그 비용 문제나 특정 회사에 종속되는 걸 피하려는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법이죠. 상당히 유연해지겠네요, 그럼. 기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? 아까 그 라이트 LLM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라이트 LM이라는 SDK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모음이 기반 기술인데요. 이게 뭐냐면 여러 LLM 회사들 API 호출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. 그걸 하나로 좀 통일시켜서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여러 모델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예요. 아하, 개발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군요. 네, 다른 비슷한 프록시들에서도 많이 쓰이고 심지어 엔트로픽 공식 문서에서도 이게 언급될 정도니까 꽤 알려진 기술이죠.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뭐랄까 LLM API들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고 각자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고요.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만약에 이걸 한번 직접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? 좀 복잡한가요? 설정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에요. 보통 환경 변수라는 걸 통해서 하거든요. 저장소를 일단 다운받고 또 DMV 파일이라고 보통 비밀 설정값 넣어두는 파일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오픈 AI나 제미니 API 키,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거죠. 그걸 넣고 네네. 그리고 어떤 LLM 백엔드를 우선적으로 쓸 건지, 예를 들어 클로드의 소넷 모델 요청이 오면 어떤 큰 모델, 뭐 GPT-4 같은 걸 쓸지, 하이쿠 모델 요청에는 어떤 작은 모델, 뭐 제미니 플래시 같은 걸 쓸지, 이런 걸 지정해주는 방식이에요. 사용자가 직접 매핑을 하는 거군요. 비용이랑 성능 따져보면서요. 그렇죠. 자신한테 맞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거죠.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근데요, 이 프로젝트 기트버브 같은 게 보니까 최근까지도 활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사용자들이 이거 혹시 죽은 프로젝트 아니야? 데드? 뭐 이렇게 묻는 걸까요? 바로 그 점이 사실 이런 프록시 도구가 가진 본질적인 좀 어려움인데요. LLM 모델이나 API가 워낙 빨리 바뀌잖아요. 심지어 클로드 코드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자체도 업데이트가 잦고요. 네, 그렇죠. 정신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록시도 계속해서 호환성을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해요. 이게 약간 끊임없는 군비 경쟁 같은 느낌이랄까요? 따라가기가 벅차겠네요. 네, 깃허브 이슈 같은 데 보면 뭐 제머니 모델이랑 잘 안 붙는다거나 최신 클로드 코드 버전은 지원하냐?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. 유연성을 주는 대신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인 거죠. 그런데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. LLM 제공 업체가 API를 조금만 바꿔도 그냥 바로 먹통이 될 수도 있고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커뮤니티의 노력에 많이 의존하겠군요. 맞습니다. 그럼 보안 문제는 어떤가요? 클로드 코드는 직접 연결된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이 프록시는 어쨌든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치잖아요. 이걸 쓰려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 저 같으면 약간 신경 쓸 것 같은데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로컬,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한다고 해도요. 데이터가 잠시 프록시를 거쳐서 다른 API로 나가는 그 중간 단계가 생긴다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. 그렇죠.
물론 데이터가 오픈 AI나 제머니 서버로 가기 전까지는 내 컴퓨터 안에 머무는 거지만 이 프록시 서버 자체 보안 설정이라던가 아까 말한 .env 파일에 넣어둔 API 키 관리를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네, 키 관리는 중요하죠. 네,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말하는 그 직접 연결의 단순함과는 좀 다른 보안 고려 사항이 추가되는 셈입니다. 결국엔 비용 절감이나 유연성을 얻는 대신에 이런 추가적인 보안 관리의 복잡성을 감수해야 하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이 클로드 코드 프록시라는 건 클로드 코드 같은 도구를 쓰면서도 GPT-4o나 제미나이 같은 다른 LLM을 활용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특정 회사 기술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꽤 영리한 방법을 제공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계속 바뀌는 API 환경에 맞춰서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추가적인 보안 고려 사항도 분명히 존재하죠. 사실 이런 다리 놓기식의 해결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 LLM 생태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. 아직은 뭔가 딱 통일된 표준보다는 각자 발전하는 단계인 거죠. 네,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네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LLM API를 연결해주는 프록시 도구가 계속 필요하다는 이 현실이요. 앞으로 모델 간 전환을 정말 매끄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하려면 LLM 환경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점을 시사하는 걸까요? 이런 임시방편적인 해결책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